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을 맡게 된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팬들뿐만 아니라 함께 필드를 누렸던 이영표, 이천수, 김남일 등 동료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명보의 결정에 이르니 손흥민이 은퇴하면 축구계 떠나려고 하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홍명보의 팬들은 양심을 버린 거다 라며 한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 축구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축구 역사상 홍명보가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합니다. 홍명보 커리어 최고의 업적은 역시나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축구를 넘어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영광이자 환희였습니다. 하지만 현역 은퇴 후 행보는 위대함과 어울리지 않는데요. 한국 축구는 홍명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상식에 어긋나도 홍명보가 중심에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2005년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고 홍명보는 코치진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1급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팀 코치가 됐습니다. 무자격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축구협회는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죠. 형평성 문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2009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감독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감독 홍명보의 커리어가 시작됐습니다. 8강이라는 성과는 지도자 홍명보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4강에서 골키퍼 교체라는 치명적 실책을 저지르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에 가지 못했고 다른 감독이었다면 경질당했겠지만 홍명보에게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택은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획득으로 만회가 됐는데요. 한국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커리어 최대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였죠. 부작용이 역효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홍 감독을 향한 맹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맹신은 냉정함을 잃었고 판단력도 잃었습니다. 성인팀을 단 한 번도 지도해보지 못한 홍 감독에게 성인 최고의 무대인 월드컵 지휘봉을 맡기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은 21세기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못한 월드컵이 됐습니다. 한국 축구를 2002년 그 뜨거웠던 신화 이전으로 후퇴시킨 것인데요. 이 역시 홍 감독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축구협회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월드컵 참패에도 홍 감독 유임을 선언한 것이죠. 홍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이었으면 바로 경질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홍 감독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실패 후 홍 감독은 방황했는데요. 한국을 떠나 축구협회의 지원을 멀리한 채 새로운 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홍 감독은 중국 항저우 위청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부 리그였던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됐고 결국 팀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후 홍 감독이 한 일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경쟁력도 입증하지 못했죠. 하지만 축구협회는 그를 다시 모셔옵니다. 브라질 월드컵 실패 후 약 3년, 축구협회는 2017년 11월 홍 감독을 전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전까지 행정 경험이 전무한 홍 감독을 축구협회 행정의 수장 전무이사로 파격 발탁한 것인데요. 여기에 전무이사를 보좌하는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노력까지 더했습니다. 홍 전무이사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보좌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후 홍 감독은 2020년 12월 울산 HD 감독으로 떠났습니다. 현대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홍 감독은 K리그 1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전북 현대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시기 울산의 독주가 시작됐고 단연 K리그 최고의 감독으로 우뚝 섰습니다. 성인팀 감독으로서 최초의 성과였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것일까요? 그는 다른 쪽을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표팀인데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대표팀 감독이 하고 싶어도 이런 방법은 아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홍 감독은 울산 감독을 하는 내내 대표팀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번이고 약속했고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울산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를 만난 지 10시간 만에 대표팀 감독을 수락했습니다. 2002 신화 주역 홍 감독의 영향력은 이 이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고 면접 없이 대표팀 감독이 될 수 있는 초유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약속을 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울산 팬, K리그 팬들의 배신감은 넘쳐났는데요. 그리고 7월 10일 모든 시선이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차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될 홍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됐죠. 광주FC와의 경기가 고별전이 될 수도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경기장은 더욱 화로 가득했습니다.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대표팀 부임 소식에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키읔. 야유를 보낸 뒤에 축협에게 MB, 명청한 행보, 우리가 본 최악의 감독 등 수위 높은 걸개로 비판을 이어갔고 홍명보 나가 단체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 열린 기자회견 대표팀 선임 발표 후 무엇이 두려웠는지 뒤로 숨었던 홍 감독이 드디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눈과 귀가 홍 감독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힌 것은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로 야욕이었는데요.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2014년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겼다.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 이러한 홍명보의 발언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울산 현대는 대한민국 축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는데요. 박 위원은 K리그는 한국 축구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라며 그동안 계속해서 K리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홍 감독이 말하는 대한민국 축구는 엄밀히 말하면 대표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대표팀을 위해 K리그가 희생돼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울산 팬들의 아픔과 고통은 이해하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떠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이 언급한 커넥션에 대해서는 정말 커넥션이 없습니까? 라며 축구계나 축구협회에 인맥이나 라인이 없습니까? 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자기 사람을 배치하려고 하고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나라며 너 어디서 공 찼어? 너 대표팀 해봤어?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봐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박주호의 폭로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는 총 10차례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하면서 해외 감독들을 추천했었습니다. 하지만 참다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전력강화위 민낯을 결국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화위원들의 수준 이하에 가까운 유럽 축구 배경 지식과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행태, 나이와 경력을 토대로 찍어 누르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전력 강화위 회의에 참석하고도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선임하는 것을 몰랐을 정도로 독단으로 흘러간 흐름에 크게 분노했죠. 그러자 축구협회는 단시간에 입장을 정리해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이 SNS 출연 영상을 통해 전력 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한 바, 이것이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홍명보 감독을 감쌌습니다. 이에 이천수는 없어져야 할 풍토다. 선배들이 못났다. 멋있게 늙어야 하는데 멋없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호 같은 후배가 그랬겠나라고 한숨을 쉬었는데요. 이천수는 솔직히 주호에게 미안하다. 내부 고발 이미지가 생기며 엄청 힘들어진다. 제2의 이천수가 된다. 선배들이 해줘야 하는데 후배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 선배들이 얼마나 못난 건가라고 추후 그려질 선배 축구인들의 탄압을 예상하며 눈을 질끔 감았습니다.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이영표 역시
박주호를 지지하며 홍명보 감독 선임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 전날에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인터뷰를 봤다라던 이영표는 너무 놀랐다라면서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이 선임되는 줄 알았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영표는 14분가량 되는 인터뷰에서 협회가 이번만큼은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며 축구협회 행정과 축구인들에게 실망한 듯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렇듯 졸속 행정을 보여주는 축구협회의 모습에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은퇴하면 축구와 관련된 일로는 저를 못 보실 것 같다. 은퇴 후에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이 굳어가고 있다. 라고 발언한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한 행정력 때문이 아니냐라는 견해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몇 년 동안 형편없고 아마추어 같은 일처리 방식을 보여주자 손흥민이 축구계를 떠나려는 것이라는 팬들의 주장인데요. 결국 홍명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팬들과 동료들의 신임을 저버렸습니다. 과연 그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한국 축구 지도자들 공부 안 한다. 2002년 세대들 유튜버나 하고 있다라며 과거 일본이 했던 망언이 더 이상 망언으로 보이지 않는 듯해 씁쓸하네요.